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시대가 열렸는데 트럼프 시대의 국제 정세, 특히 우리 남북한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김정은이가 핵 버튼 누른다고 그러니까 백악관에는 더욱 큰 버튼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누른다고 했었어요. 둘이가 막 그렇게 싸우면서. 또 심지어 무슨 소리 했냐면 김정은이 막 열병식을 막 할 때 그 TV를 보다가 저기다가 폭탄 하나 끌고 오면 되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게 본심이라고 봅니다. 고도 비만 상태이고 체력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품제라고 하는 장막 속에 쌓여가지고 여자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사람의 진을 빼니까 뭐 오래 살기가 힘들죠. 김정은이 입에다가 USB 탈아박아가지고 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제 USB니까. 이거 딱 되는 순간 김정은 정권은 바로 항복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요즘에 그 김주애라고 하는 10살짜리 딸에게 많은 걸 쏟아붓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의 이 심리. 예를 들면 뭐 김일성도 우리가 지내봤고 김정일도 지내봤고 이제 김정은 시대로 왔는데 근데 김일성이가 제일 그래도 괜찮았다.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김정일 때 오면서 얘가 300만 원을 아사시키면서 그걸 방치했어요. 그래서 저 김정일 정말 못 쓰겠다 저거 아주 큰일 났다 저거 해가지고 막 넘어왔는데 지금 김정은 때 와보니까 아주 김정일 때도 그나마 살만한 때다. 3대 독재로 오면서 더 악화됐네요. 그렇죠. 왜 김정일이가 김정은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냐. 최소한 김정일은 김대중 대통령을 꼬셔가지고 막대한 현금, 막대한 식량을 북한에 들여와가지고 최소한 군대는 굶지 않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 뭐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남남이기 때문에 적이다. 쌀은 고사하고 일체 모든 걸 받지 말라 해가지고 다 끊어버렸어요. 신의주에 지금 엄청난 홍수가 났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절했어요. 그러면 너네 애비도 받은 건데 니까지 이게 뭔데 그걸 안 받냐 이거죠. 딱 굶어 죽는데. 그럼 네가 해결하든지. 자기는 해결 못하면서 안 받겠다? 민생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 좀 무책임을 넘어서서 완전히 이거는 민생을 포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지금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정말 좀 최악의 정신 나간 사람. 그거 굉장히 위험할 거라는 걸 알 텐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있냐면 김정일 때는 이제 많은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이걸 명분 있게 죽였어요. 최소한 너는 죽을 이유가 있다는 거를 각인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뭔가 조작을 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화나면 죽이고 그냥 뭐 절다가 죽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원한들이 막 쌓여서 사방에 지금 적들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본 사진 한 장 중에 좀 경악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수부대 사격 훈련을 하는데 부대가 또 뒤에서 또 걔들을 또 겨누고 있어요. 총을 갖다가. 걔네가 돌아서서 쏠까봐. 예. 그게 이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정한 사회인지. 최소한 김정일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지키는 특수부대 군인조차도 믿지 못하고 경호부대가 똑같은 숫자로 배치돼가지고 2인당 1명씩 겨누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설까봐. 지금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네요. 자, 그러면 이 사태를 무마하거나 좀 방향전환하기 위해서 김주애에게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주애는 이제 4대 세습으로 간다는 미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여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선진화된 미국도 해리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아직도 미국 사회는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용납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세계 최악의 여성을 무시하는 남전여비가 아주 국대화된 그런 체제에서 여자를 세우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단숨에 인정할까요?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김여정이나 현성월이나 이설주는 김정은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봐주는 거지. 근데 김정은이가 사라지고 예를 들면 김여정이가 선다. 그건 단숨에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거는.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북한 내부의 전체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후계자를 못 세우는 이유는 아들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로 세울 경우에 반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의 용으로 이제 김주애를 내세워가지고 세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민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입시키는 거예요. 예, 4대 세습으로 간다. 당위성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짜잔하고 아들을 내세워가지고 4대 세습을 선포하겠죠. 김정은이가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얘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고도 비만 상태이고 체력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품제라고 하는 장막 속에 쌓여가지고 여자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조선 왕조 시대 때 우리 임금들의 평균 나이가 뭐 40대, 50대도 채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장 문제가 뭐 운동 안 하고 잘 먹고 사람의 진을 빼니까 뭐 오래 살기가 힘들죠. 근데 김정은이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절작에 그냥 이렇게 막 생활을 하는 겁니다. 본인 자체가. 근데 아버지 김정일은 40살까지는 이제 김일성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했어요. 근데 얘는 30살 때 장성택을 죽이고 나서 그때부터는 누구도 자기한테 간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멋대로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시대가 열렸는데
트럼프 시대의 국제 정세, 특히 우리 남북한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속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제 뒤집어버리고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표면상 나온 거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서로 로켓맨 미친 영감태기 해가지고 막 둘이 막 싸웠습니다. 초기 때 김정은이가 핵 버튼 누른다고 그러니까 백악관에는 더욱 큰 버튼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누른다고 했었어요. 둘이가 막 그렇게 싸우면서. 또 심지어 무슨 소리 했냐면 김정은이 막 열병식을 막 할 때 그 TV를 보다가 저기다가 폭탄 하나 떨고 오면 되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게 본심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뭐냐면 이건 아주 효율적으로 얘를 제끼는 게 아마 이 사람한테는 남는 장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럼 얘를 좀 꼬셔내가지고 갖고 놀아보자. 북한 정권을 우방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트럼프 1기 때 했던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 한 방에 죽일까 아니면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뒤집어 버릴까 하는 그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트럼프 2기 때에는 첫 번째 했던 한 방에 제끼는 그 전략을 쓸 것 같아요. 예. 근거가 있나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는 잘 몰랐어요, 이 사람이. 그 존 볼턴이라고 하는 보좌관이 계속 트럼프한테 반대에 서면서 막 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만날 때 그때 이제 사실은 트럼프는 준비를 했어요. 얘한테 선물 주려고. 그러니까 서로 독재자 그런 코드가 있으니까 서로한테 뭐 약간 뭐 느껴지는 게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시스템화에 있기 때문에 존 볼턴이 딱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물어보라고. 이거 안 물어보면 당신은 이제 망한 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가다가 김정은이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가 약간 미치는 것 같아가지고 막판에 이제 그걸 딱 꺼내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 강선 제강소 밑에 숨겨놓은 플루토늄 생산시설. 그러니까 안 꺼내다가 마지막에 꺼냈다는 그랬죠. 예. 존 볼턴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예.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막, 그거는 나중에 하고 이거 먼저 하자고 막 하면서. 김정은이 내놓은 카드는 뭐냐면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엔진 실험장, 영변 핵단지. 이미 이제 거의 쓰레기화되어 있는 쓸모없는 이걸 선물로 내세우고 유엔 제재를 풀겠다. 이게 김정은의 전략이었고 폼페이오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협력을 해가지고 북한의 입장을 두둔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사기판을 벌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기판에 끌려 들어갔다가 막판에 딱 빠져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지정했던 그 우라늄 그 시설을 공개했어요, 스스로가 김정은이가. 이건 뭐냐면 트럼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다. 공개하면서 이제 트럼프와의 협상을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 과정을 다 지켜봤고 이 사람은 워낙 머리가 빠르고 장사성이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이 있고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게 나의 인기를 얻을 수 있겠냐. 지금 뭐냐면 김정은을 살려두는 것보다 빠르게 죽이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는 훨씬 더 강한 지도자. 누구도 해결 못한 북한 문제를 나는 한 방에 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처음에 했던 열병식장에 그냥 한 방 때려가지고 깔끔하게 제끼자 이렇게 했는데 안보보좌관은 오히려 트럼프가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미친놈이 아니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거 진짜 한 방 때리면 다 끝나는 거죠.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위험한 핵심적인 부분을 트럼프가 아는 거예요, 이게. 소위 뭐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쪽집게 타격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 방 때려서 한 방에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항상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렇게 위험한 김정은이라고 하는 독재자를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손을 쓰거나 뭔가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한국은 이제 정치 지형이 워낙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진보 보수로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진보가 약간 퇴색이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북한하고 연계되면서 진보는 무조건 친북, 보수는 무조건 반북 이런 구도로 가는 건데 이게 사실 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북한 문제 가지고는 보수, 진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정책을 완전히 다르게 대한민국은 하고 있어요. 보수 정부가 쭉 하다가 이제 막판에 와가지고 김정일 정권이 끝나려고 할 때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살려줬거든요. 살려주면서 노무현, 문재인까지 쭉 오면서 이걸 이제 김씨 왕조가 단물을 쫙 그냥 뽑아가지고 연명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단물이 없었으면 김씨 왕조는 이제 중국식으로 변화를 했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사실은 김씨 왕조가 연장이 됐거든요.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께서는 많이 또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또 그거를 많이 전파하기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강국들이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얽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북한이 러시아로 이제 군대를 파견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러시아 시장이 앞으로 우리한테 아주 큰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 시장이 지금 우리가 뺏겼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또 피해를 또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걸 미국이 뭐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적대국이면서도
견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샌드위치처럼 딱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주 지혜롭게 뭔가 출구를 찾으면서 우리 경제를 살리면서 이제 북한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적당한 개입을 하고 이제는 중국과 우리가 뭔가 손을 잡고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북중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거의 적대국 관계로 됐습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김정은은 서로 믿지를 않고 서로 지금 중호하는 단계로 왔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사례가 뭐냐면요, 북한의 비자는 다 막아버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비자를 풀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고 있는데 중국이 보는 한반도의 정책입니다, 이게. 그러면 중국이 이미 사인을 보낸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뭘 해야 되겠냐? 중국이 북한에 명줄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명줄을 쥐고 있고, 두 번째는 탈북자 강제 북송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명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 넘어오게 되면 100% 잡아서 100% 북한에 보냅니다. 그러면 다 처형시키고 수용소 보내고 북한이 안 망합니다. 절대로. 이게 계속되는 한. 북한에 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지 않냐? 민주화운동 불가능합니다. 잡히면 죽는데. 근데 만약 내가 민주화운동 하다가 실패할 경우에 도망갈 수 있다. 중국으로. 안 잡아가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튀면 되니까. 그 과정에서 북한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통로가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기회 때 우리 윤석열 정부는 중국한테 우리가 설득을 해가지고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막고 우리가 책임지겠다. 보내지 말라.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무기 대주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거 딱 되는 순간 김정은 정권은 바로 항복할 수가 있어요. 바로.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그냥 반은 중국으로 넘어올 겁니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 붕괴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것까지 아직 풀지 않고 있어요. 이 고리를 우리가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중국식 개혁 개방을 북한에 도입시키자. 왜냐면 중국만큼은 살아야 되니까, 북한 사람들도. 한중간에 북한 문제를 넣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할 때가 왔어요, 이제는. 이 협력이 안 돼가지고 거의 30-40년 동안 많은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탈북자가 보내지고 또 엄청나게 죽고 고문당하고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났는데, 이거를 미국이 책임진다요? 책임진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강대국 논리로 그냥 간 거지. 대한민국이 우리 헌법에 북한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들의 보호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로 가는 길을 열 수가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북한 주민은 김정은 정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김정은만 상대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김정은만 좋게 하려고 하고,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이게 이제 대북 정책의 실패로 가는 거죠. 또 우파 정권은 무조건 또 막 때리자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마지막으로 그럼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의 이 젖어진 기류를 봤을 때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이 5년 안에 통일이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이미 20년 전에 통일됐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미 끝난 정권인데 정말 강제로 연장을 한 거거든요. 이미 북한 정권은 수명을 다한 정권이기 때문에 언제든 망해도 사실은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는 정권입니다. 그냥 강제적으로 총칼에 의해서 그냥 껍데기만 유지가 되고 있을 뿐인데, 이 껍데기를 누군가 다 깨주기 시작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너지는 건 한 3가지로 봅니다, 저는. 김정은이가 바로 사망할 경우, 고도 비만 때문에 그냥 스스로 죽는 경우는 그냥 무너지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그냥 타격을 해가지고 한 방에 죽는 거, 세 번째는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국이 딱 막아주는 순간, 이거는 이제 북한의 붕괴 신호를 봅니다. 이 3가지가 한 가지라도 되면 북한은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평화적으로 가장 북한을 안전하게 주저앉히는 것은 중국과 협력을 해가지고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막는 게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가지고 정확히 지금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거를 딱 하게 되면, 저는 북한 정권의 평화적인 변화, 붕괴를 유도해서 북한 주민들을 우리 대한민국 체제로 편입시키는데 한 5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북한 내부에 우리가 이제 한 10년 이상을 이제 USB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북한에 보내왔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이게 뭐 북한 정권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뭐 평화를 망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린 전단지는 뿌리지는 않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이제 대량으로 북한에 USB를 뿌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우리 국민들이 형성해 주시고 좀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가 좀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나중에 우리가 선거로서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갈래 중국으로 갈래 이런 선택의 여지가 왔을 때 북한 주민들의 손으로 대한민국으로 편입하겠다는 투표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이제 북한의 민주화 인권운동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북한에서 나온 지도고, 이게 우리가 저기 신의주, 만포, 여기 해산, 여기 무산 이런 쪽 국경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USB를 이제 북한 내부로 계속 보내는 그런
하고 있고요. 10년 이상 우리가 했으니까 엄청난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주도한 단체 중에 하나죠. 태어난 곳은 어디세요? 평양. 여덕 여기 수용소가 여기 있거든요. 수용소는 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부모 때문에 연장제 받아가지고 저도 KBS 사회교육 방송을 제가 듣고 스스로 변해가지고 탈북을 했거든요. 이 정보 확산의 중요성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 김정은이 입에다가 USB 탈아박아가지고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제 USB니까.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